비트코인 현물을 담은 ETF가 미국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방법들부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여쭤보더라고요. 전통적인 방법은 흔히 말하는 중앙거래소, 비트 비싸면서 거래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채굴이 있습니다. 현재는 약간 어렵죠. 해외에서 거래소 가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단계에 있었는데 ETF 약자가 이스턴 트레이드 펀드죠. 마치 주식처럼 삼성전자 주식 거래하듯이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많은 일반 투자자분들이 유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시면 됩니다.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사려면 관련 거래소에서만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주식처럼 똑같이 앱에서 거래할 수 있으면 이거는 저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이거 제도권으로 이제 인정받은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도 형성됐을 것 같은데요. 기자님, 실제 네네.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ETF가 출시되고 난 뒤에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았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처음 신청된 게 2013년이었어요. 작년 6월에 블랙록이 이제 ETF를 이제 신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면은 이게 10년 전부터 처음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나온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 너무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단적으로 기관이나 법인이 너무 쉽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요. 시장의 반응도 당연히 좋았고 또 투자 성과도 좋을 거라고 했는데 근데 처음에는 조금 이제 기대에 좀 미치지 못하고 있죠. 그래요? 예, 미국 시간으로 10일, 한국 시간으로 11일부터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 예전 투자자분들이 ETF를 통해서 매매 차익을 거두려고 하는 수요가 예상보다 꽤 크게 나왔었어요. 예. 그 비트코인 현물 ETF의 총 거래량이 100억 달러를 넘었었어요. 12조, 13조 정도 되는 건데 순유출과 순유입을 따져봤었을 때 순유입이 있긴 있었었는데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비트코인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특히 그 비트코인 신탁펀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GBTC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이 신탁펀드가 ETF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펀드 판매보다는 ETF 판매가 훨씬 쉽지라고 해서 파는 물량이 꽤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ETF가 초기에 이제 예상했던 시장 확대에 따른 수익률이 꽤 높을 거라는 예상보다는 조금 다르게 지금 좀 지지부진한 상태이긴 합니다. 약간 기초자산에 해당되는 비트코인 시세는 오히려 크게 안 올랐다는 말씀 주신 거고 네. ETF 상품에서도 똑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똑같은 분위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주식시장에서도 기다리던 재료가 나오면 매도를 하는 그런 행태가 비트코인 ETF에서도 나온 것 같아요.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진짜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도 얘기하세요. 비트코인의 정체성이 뭡니까? 네. 탈중앙화. ETF 투자 안에 우리는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원래 하던 대로 투자할 거야. 라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꽤 많으십니다. 비트코인이 등장했던 취지에 좀 안 맞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자분들이 따져보실 거는 딱 하나를 따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수료 차이입니다. 거래 수수료 차이죠. 그래서 ETF 같은 경우는 운용 수수료가 미국에서 가장 저렴한 게 0.2%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같은 경우는 약 0.05%의 이제 매매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러네. 차이 많이 나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따져보셔서 예. 선택을 하시는 게 만약 ETF 매매가 가능하다면 이런 게 아마 가장 실제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은 특히 업계분들을 많이 만나시면서 얘기를 들으시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많이 오가요? 본질적인 부분은 저도 기존 금융과 디지털 자산 금융이 융합되는 시대가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작점이 ETF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런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상품들을 우리가 투기성 높은 위험자산이라고만 치부를 했었는데 이제 투기성, 위험성은 조금 더 희석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코인의 가장 큰 문제라고도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이 내재가치 측정이 어렵거든요.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들 연구를 하시는데 주식처럼 명확한 방법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재가치에 따른 투자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른바 묻지마 투자, 그게 투기인 거죠. 그래서 투기성 자산이 되는 건데 이 속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만 주류 금융권, 전통적인 금융권이 이 상품을 가지고 ETF를 내놨다는 거는 투기성 자산이라 하더라도 신용은 우리가 보증해 줄게. 이 ETF가 분실되거나 소실되거나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피해는 좀 보장해 주겠다라는 측면에서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자산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도 비슷하세요? 전체적인 맥은 비슷하고요. JP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데가 다 필수적으로 모든 준비를 다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을 다 읽고 있었던 거고요. 물론 SEC와 이런 약간 대립각도 사실 약간 내부적으로 많이 다 준비돼 있지 않았나.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금융기관에서도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흐름을 얘기를 해주셨는데